네, 반갑습니다. 오늘 3월 수요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초보 스텝 청구 관리자 되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꼭 필요한 곳에 적자 내역 설명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청구를 하다 보면 궁금하신 게 너무너무 많이 생기죠. 이상하게 책을 볼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게 프로그램에 입력하려고 딱 화면을 마주하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지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선생님들이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역 설명을 도대체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적고 싶은 대로 적으면 되긴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경험이 아직 부족하시다거나 아니면은 선배분들이 하는 게 맞는 방법인지 아닌지 모르겠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럴 때 이렇게 쓰면 좋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노하우를 많이 방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카테고리 이제 컨텐츠는 제가 이렇게 정해 놨고요.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내역 설명 어떻게 적을까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내역 설명은 말 그대로 심사하시는 분이랑 그리고 청구하는 사람 사이에 간단한 대화 창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말을 막 구구절절 쓰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장황하지 않고 간략하게 적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심사자들은 사실은 이 내역 설명을 다 읽기에는 너무 고돼요. 근데 내가 왠지 삭감될 것 같아서 혹은 이제 꼭 안 적어도 되는 건데 경험이 부족하시다 보면은 내역 설명을 아주 구구절절 편지처럼 매 건마다 적어 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으시거니와 그렇게 몇 건 적어 놓으면 오히려 심사자분들이 심사하는데 피로가 더해질 뿐이죠. 그래서 필요 없는 심플한 건들은 가급적이면 안 적도록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경우들만 좀 카테고리와 체크리스트를 만드셔가지고 그런 경우에만 적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으실 때도 뭔가 이제 편지 쓰듯이 서술어를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길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길게 쓴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간략하게 핵심만 전달을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역 설명은 사실 심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 번 더 눈을 둬야 되는 번거로운 입장에 속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진료 내용만 보고 심사를 해서 판단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얘네가 이걸 뭘 써서 텍스트를 써서 보냈네. 그러면은 이 내용을 한번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기도 하고 또 워낙에 요즘은 심사자들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요양기관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피로를 안 느끼게끔 그리고 이 치과는 기준을 알고 필요한 단어를 선택해서 쓸 줄 아는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럼 내역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 첫 번째, 월이 바뀌어서 연계되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 이제 치주 치료라든지 근관 치료 같은 경우에 환자가 계속 내원하다 보면은 2달, 3달 이렇게 내원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처치로 필요했던 부분들이 같은 달에 오면은 심사를 하기 너무 좋겠지만 전처치가 같은 달에 앞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러면 심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앞에 치석 제거 했나 안 했나? 물론 이제 재진으로 돼 있으면 심사자분들이 알아서 뭐 치석 제거 했겠지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 주는 경우가 대다수긴 합니다만 심사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뭐 앞에 달에 며칠에 치석 제거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근관치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월 청구를 하다 보면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진료 내용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전 달에 발수를 하고 근관 세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심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달 청구를 끌어와서 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번 달 1일부터 말일까지 명세서를 보기도 바빠요. 그러면 갑자기 근관 세척이 나타났어요. 당연히 선생님들이 재진으로 해주시면은 베스트지만 가끔 이제 갑자기 환자 뭐 30일 이후에 내원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고 부득이한 경우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전달에 이어서 근관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사선 촬영이 필수이거나 권장되는 진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일이나 아니면은 당월에 같은 달에 촬영된 엑스레이가 있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도 전달에 진단차 찍은 파노라마밖에 없는 상황이다. 혹은 몇 달 전에 촬영한 파노라마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걸 보고 진단을 했고 우리는 진료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시면은 이 필수의 진료들에 한해서는 며칠차 파노라마를 참고했습니다. 혹은 며칠자에 있는 치근단을 참고했습니다. 이런 내역을 달아주시는 게 좋겠죠.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 방사선 촬영이 권장되는 혹은 필수인 진료라고 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원래 이제 남발치랑 구강내 소염술 같은 경우에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굳이 막 촬영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발치랑 구강내 소염술 정도 수준이 되면은 엑스레이 없이 진단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료를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사실은 엑스레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엑스레이가 없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전달에라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권장되는 진료고요. 그다음 밑에 이제 매복발치, 그다음에 낭적출, 치근단 절제술은 아시다시피 필수인 진료예요. 방사선이 필수인 진료. 그래서 이런 진료들을 하셨을 때는 내역에다가 파노라마를 참고했다든지 아니면은 몇 월 며칠을 촬영한 치근단을 참고했다는 내역을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앞에 시작점 없이 갑자기 중간부터 진료가 이어지는 진료들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아시다시피 타치과에서 엔도를 시작해서 발수까지 끝내고 중간에 우리 치과로 이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치과에서 발치를 하든지 수술적인 진료들을 받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 거리가 멀어서 우리 치과에 와서 드레싱이나 발사, 스티치아웃 같은 걸 하셨다든지 하는 경우들인데요. 심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케이스들은 초진의 근관세척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초진의 수술 후 처치가 나타난다든지 앞에 뭔가 필수인 진료들이 있는데 시작점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갑자기 중간부터 나타나는 청구 항목이 되는 거죠. 그럼 심사자들 입장에서 심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들이 또 삭감을 안 당하려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내역 설명을 제가 예시를 달아놓은 것처럼 적어주셔야겠죠.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케이스처럼 다른 치과에서 엔도를 하다가 나타나서 우리 치과에서는 근관세척이나 확대부터 진행을 했다. 그러면 타 치과에서 발수 후 내원했습니다. 혹은 근관치료 도중에 내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충전까지만 하고 우리 치과에 와서 연마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타치과에서 GI 충전 후에 내원해서 우리 치과에서 연마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연마는 물론 내역 설명이랑은 관계가 없지만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광중압 레진 충전 비급여로 진행하신 분들을 충전물 연마를 보험으로 청구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광중압 레진 충전 자체가 비급여이기 때문에 우리 치과에서 한 게 아니지라도 충전물 연마만 진행을 하더라도 그거는 비급여의 일련 과정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비급여로 처리를 하셔야 되지 급여로 충전하신 GI, 아말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충전물 연마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준도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여기 두 번째 라인에 있는 타치과에서 발치, 수술 후에 내원해서 드레싱 하시는 경우도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지금 예시 문구에는 없지만 타치과에서 발치 후 스티치아웃만 진행이라고 적어주시던지 아니면 타치과에서 치음방위 소파술 후 스티치아웃 진행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경우는 시술 자체 난이도가 좀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자주 하지 않는 수가가 좀 높은 시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두 번째 적은 것처럼 사용한 재료 종류에 따라서 난이도 구분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시에 지금 적어놓은 것처럼 지각감인 처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사용한 제품, 진료에 사용한 제품에 따라서 난이도가 가와 나로 나뉘어지는 케이스인데요. 이 지각감인 처치는 공교롭게도 재료대 청구를 안 합니다. 행위료 안에 재료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실제 심사자가 그냥 지각감인 처치 행위료만 들어오게 되면 무슨 제품을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각가민처치 가는 그래도 괜찮지만 지각가민처치 나가 들어왔을 때는 가보다 높은 수가인 나가 들어왔을 때는 얘네가 정말 이게 나에 해당되는 난이도인 걸 알고 청구를 한 건지 아니면 실제 어떤 재료를 썼는지 궁금해서 심사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라고 싶어서 심사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심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내역 설명이 어떨 때 필요할지 조금 더 알 수 있는데 심사자 입장에서 지각가민처치 가가 들어오거나 나가 들어왔을 때 나를 정말로 나의 난이도에 적정한 제품을 썼을까라는 의문이 들겠죠. 그래서 그 의문이 들기 전에 내역 설명을 뭐 SE 본드를 사용했습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의문을 아예 해소를 해서 심사 조정이 안 당하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플러스로 5번째로 적어놓은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치과에서만 유독 삭감이 되는 행위들이 있어요. 적정 난이도로 청구를 했고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치과에서만 이거는 내역 설명을 안 달아도 인정이 되는 건데 왜 자꾸 삭감이 되지? 하는 진료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왜 주변에 이제 친구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제가 경험한 치과 중에 한 치과는 즉위 충전 처치랑 충전만 들어가면 2면 이상인 경우에요. 1면짜리는 삭감이 안 됐어요. 근데 2면 이상짜리만 들어가면 삭감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서 분명 진료 자체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충전과 즉처를 잘 구분해서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치과는 왜 자꾸 삭감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반적인 치과들보다 2면과 3면의 청구 빈도가 높았던 거죠. 그래서 증빙 자료를 받기 위해서 혹은 정말로 이 치과가 2면과 3면의 기준을 잘 알고 있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들어서 심사자가 조정을 했던 건데요. 제가 그래서 이 치과가 실제로 그렇게 진료를 안 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차팅도 영문명으로 우리가 기재가 잘 되어 있었고 실제 진료도 잘 되고 있는 치과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내역 설명에다가 시술면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면을 했다. 그 차팅에 MOD로 나왔다. 그러면 내역에다가 MOD 충전이라고 내역을 달았는데요. 정말 신기한 게 그 달부터 삭감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심사자분도 아마 이 치과가 적정 난이도로 진료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치과에서 적정 난이도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삭감되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내역 설명을 살짝 달아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내역 설명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제일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내역 설명은 명세서 내역 설명이라고 해서 MX999라고 불리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방법은 줄번호 특정 내역이라고 해서 JX999로 불리는 친구입니다. MX999, JX999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개념을 설명을 하면 대다수의 치과들이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쓰면서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청구 프로그램들이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줄 내역 설명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높아지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줄번호 특정 내역을 잘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명세서 내역 설명이랑 줄번호 내역 설명을 요즘은 많이들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명세서 내역 설명은 말 그대로 그날 진료분 청구분에 대해서 전체의 설명이 들어가는 거고요. 맨 윗줄 라인에. 그다음에 줄번호 특정 내역은 항목 한 개 한 개마다 내역을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항목 한 개 한 개마다 내역을 적어주는 게 우리가 줄번호 특정 내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말로 들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우리가 자주 보는 화면이잖아요.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역 설명은 사실 이 명세서 내역 설명 MX999예요. 예, 여기 라인에 우리가 제일 위에다가 적어주죠. 처치 순번마다 적어주는 내역 설명이 명세서 내역 설명이고 여기 옆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은 이제 행위 하나 옆에 뭐가 적혀 있죠. 이게 바로 줄번호 특정 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번호 특정 내역이 적히면 좋은 경우가 있고요. 그냥 명세서 내역 설명으로 들어가도 괜찮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대다수는
명세서 내역 설명을 적어주시면 심사자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 반영을 해주세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나 항목마다 내역 설명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심사가 편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2번이랑 하나로 이제 원클릭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내역 설명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명세서 단위가 내역 설명에서 가장 먼저 탭으로 뜨고요. 그리고 줄번호 단위, 그리고 전체 명세서 단위라는 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체 명세서 단위는 예전에 우리가 내역 설명 입력하던 창이 탭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입력해 놓은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전체 명세서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MX999는 잘 입력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줄번호 단위 입력하는 화면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입력하고 싶은 항목 옆에 가셔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텍스트 입력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쳐주시고 저장을 누르시면은 줄번호로 입력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줄번호 특정 내역을 이렇게 써주면 좋은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는 같은 달의 파노라마를 2번 청구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이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 중에 한 번 촬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치료 기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환자마다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심평원에서 얘기하고 심사 기준에 적용하고 있는 거는 6개월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래 파노라마는 6개월에 한 번씩만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원래 이 6개월이라고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치료 기간 내에 한 번 이렇게 그러니까 진단을 하는 용도로 한 번 촬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 진단자 촬영한 거 말고 중간에 꼭 필요한 경우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면은 우리가 추가로 촬영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같은 달의 파노라마가 2번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무조건 삭감이에요. 왜냐하면 전산심사에서 이 부분이 걸립니다. 요즘 사람이 제가 심사하는 게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사자가 적기 때문에. 사실 전산심사를 우선 통과해야지만 사람의 수기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전산심사를 통과할 때 이 파노라마가 같은 달에 2번 있을 때 2번째 파노라마에 줄 내역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산심사를 거의 통과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삭감돼서 왔다. 그러면 수기심사에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유를 읽어봤는데 이거 딱히 파노라마가 한 달에 2번 찍을 필요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되는 경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인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2번째 촬영한 파노라마의 줄내역 설명을 쓰시면은 2개 다 인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꼭 된다기보다는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째는 근관치료 과정인데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근관치료 과정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원장님께서 근관을 처음에는 쓰리케나린인 줄 알고 열심히 이제 진료를 하셨는데 근관치료 2번째, 3번째 내원이 돼서 갑자기 뭐 MB2 뭐 ML 근관 뭐 이런 게 발견이 된다. 아니면 P2 뭐 이런 게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갑자기 근관이 상근관이었다가 사근관으로 청구가 늘어나게 되죠. 그럼 이때도 내역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때 명세서 내역 설명을 적어주셔도 좋지만 줄 내역 설명을 적어주시게 되면은 심사자가 보기에 좀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줄 내역 설명을 적어서 처치순문에 추가하셔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치의 근관치료 과정은 원래 통상적으로는 확대나 성형, 가학근관 중전이 들어가지 않죠. 근데 만약에 이 유치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는 유치라거나 아니면 염증이 굉장히 심하다거나 영구치가 없는 유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확대나 성형을 우리가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성형은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JX999를 써주시면은 인정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기능이 있구나. 그럼 내가 줄 내역을 써봐야겠어 라고 결심을 해서 항목마다 이제 막 달았어요. 열심히 달았는데 진료를 입력하고 나서 봤더니
아무리 봐도 줄 내역이 안 보입니다.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줄 내역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죠. 네, 보이지가 않는데 뭐 예외, 확인, 요양일 뭐 이런 것만 보여요. 게다가 밑에 스크롤을 아무리 당겨도 안 보입니다. 자, 이때는 메뉴바에 내역 설명, 줄 내역 설명 칸이 아예 없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때는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처치순문 옆에 보시면은 공란이 있죠. 이 공란에 가셔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여기 띄울 수 있는 항목들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 처치순문 옆에서 하시면은 여기 나오는 내역 설명을 체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란 줄 있죠. 금액 예외가 적혀 있는 이 파란 줄 위에서 우클릭을 해서 내역 설명에 체크박스가 떠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줄 내역 설명을 아까 텍스트처럼 확인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내역 설명을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내역 설명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